안 쳐한 순간 없었니? 진짜 당황스러운 게 생기부방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런 고득점을 가능하게 한 너만의 수학 공부법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푸는 과학 과목에도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과목별 공부법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수학으로 넘어가 보자. 수학 아까 선행 좀 초등학교 때 했다 그랬었는데 혹시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했다면 얼마나 한 편이었는지도 궁금해. 나는 일단 선행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이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선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당장의 이제 범위를 착실히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1학년에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아니면 미적분 선행을 하기보다는 당장의 시험을 보게 될 수학 상하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데서 이제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져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맞아. 그래서 1학년 기준으로 수상화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선행을 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공부를 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맞아. 이게 나도 느끼기에 이게 나선형이라서 계단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 맞아. 위에 게 안 쌓여. 그랬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수학 공부를 할 때 나는 사실은 양치기를 하는 편이었는데 양치기와 한 권 반복해서 계속 풀기 둘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인 것 같아?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피드백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 권 확실하게 풀고 넘어가는 게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솔직히 정말 중요하거든. 그래서 수학에 투자할 시간이 많은 친구들은 둘 다 했으면 좋겠어. 그 외에는 이제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저런 풀이 방법을 다 시도해 보는 것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풀릴지 내가 아까 말했던 그런 견적을 보는 기본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많이 푸는 건 좋지만 풀 때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생각하는 힘을 좀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생각하면서 풀기. 그러면 무작정 푸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이제 견적을 내는 그런 방법을 연습을 하려면 혹시 어떤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좋을까? 잘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배워보는 것도 솔직히 난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좀 선생님이나 아니면 특히 인간 강사들은 이 문제를 풀 때 본인의 사고 과정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푸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잖아. 그래서 그치. 그런 사고 과정을 따라가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수학 과외 되게 잘할 상인데 이거. 아닙니다. 예전부터 수학을 좋아했고 특히 수학 성적은 되게 높았잖아. 특히 정시 수학은 100점이고 그런 고득점을 가능하게 한 너만의 수학 공부법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푸는 과학 과목에도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실수 레포토리를 좀 알아놓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내가 실수가 좀 잦은 편이었어가지고 뭐 실수했던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노트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시험 들어가기 전에 복기를 해보면서 떠올려 보는 분들도 계신데 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둘 다 하려고 했던 편이고. 혹시 실수 노트 너 가져왔니? 실수 노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오답 노트 했던 건데 어. 실수만 따로 정리해 놓진 않았고 이거를 좀 보니까 진짜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더라고. 보면은 25 빼기 16 이꼴 12 이런 짓도 했고 그치. 나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리고 로그 문제에서 주로 하는 실수인데 사람들이 진수 조건 놓친 것도 있고 진수 해가지고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걸 정리해 놓는 게 이제 나중에 내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를 시험 보기 일주일 전 아니면은 시험 보기는 당일 이럴 때 보는 게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난 요만한 실수 노트를 만들었었거든.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2 더하기 3이 6이라고 하는 거였어. 진짜로? 그런 거 진짜 많이 했고. 국어 시험 대비는 혹시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니? 내가 아까 메타인지 얘기하면서 시험 보고 나서 피드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잖아.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80분 시험을 보는데 그 80분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좀 더 이제 시간이 지체된 게 없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좀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지 하나하나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제 답지가 생각한 거랑 어떤 게 다른지 아니면은 답지의 생각이랑 내 생각이 똑같았다면은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이제 국어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내신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들이 다 그렇겠지만 내신은 좀 수능에 비해서 암기적인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맞아. 암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아까 말했던 암기 방법들을 써서 공부했던 것 같아. 내신에서는. 자, 그렇다면 추천하는 국어 문제집 또는 인강이 있나요? 인강은 이제 그 내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EBS에서 인강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EBS 최서희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내가 이제 담임 쌤이라 추천하는 게 아니고 진짜 수업을 되게 이제 엄매 강의를 들었었는데 되게 잘 가르치시거든. 그래갖고 EBS니까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싶고 문제집 같은 경우는 내가 중학교 때인가 이제 그거 매산비를 이렇게 좀 풀었었고 꾸준히 하는 게 국어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꾸준히 풀 수 있는 국어 문제집 있으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개인적인 질문인데 특별한 방법을 쓰진 않고 그냥 써인 대로 읽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나도 그런 축에 속했지만 사실 내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어릴 때 책을 좀 많이 읽어서 그랬던 것 같거든. 혹시 넌 어땠는지 궁금해.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스포츠 경기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그 신문을 우리 집이 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스포츠 면만이라도 이렇게 보고 그 스포츠면 바로 뒤에 약간 어린 독자용 코너가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좀 이렇게 읽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책도 어릴 때부터 조금 많이 읽었던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그 다음은 영어야. 그게 TDS 영어 관련 공식 질문인데 혹시 영어 유치원을 다녔니? 영어 유치원 안 다녔고 그리고 뭐 유학 같은 것도 간 적이 없고 해가지고 완전 한국식 영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 영어를 솔직히 진짜 많이 못했거든. 그래가지고 국어나 수학 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기본기도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3 때 코로나 때 그때 좀 영어에 되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좀 절대적인 시간을 좀 많이 쏟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때부터 영어를 많이 했었구나.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영어라고 생각을 했거든. 영어에 좀 시간을 많이 쏟으려고 노력을 했고 내신 때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이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다 보니까 암기로 때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시험 본문이 있으면은 한글 해석 보고 바로 영어로 문장이 나올 수 있게 좀 암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암기하면서 영어 등급도 내 실력에 비해서 조금 그렇게 해서 좀 잘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추천한 영어 문제집 또는 인강 혹시 있니? 영어는 인강을 따로 듣진 않았던 것 같고 문제집 같은 경우는 문법이나 단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막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내가 영어 문제집을 뭐 추천하고 자시고 할 그 능력이 없는다 생각해서 그래서 일단 영어는 패스하도록 할게. 그러면 이제 국영수 끝났고 과학으로 넘어가 볼까? 이제 여러 과탐 과목 다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과목 또는 가장 어려웠던 과목 이런 것들이 있었어? 쉬운 과목이라기보다는 화학이랑 생명은 좀 되게 문제 푸는 것 자체가 말은 어렵게 써놨지만 사실은 어떤 스토크나 퍼즐 풀듯이 그냥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게 그냥 퍼즐 푼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고 솔직히 물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서 힘들었는데 이거 머리 좋은 사람 특징인데. 아유 아닙니다. 물리는 좀 약간 내가 영어 얘기했던 것처럼 좀 부족한 흥미와 부족한 실력을 좀 이제 시간으로 때웠다. 예. 근데 그 화학 재밌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혹시 화투를 고른 거니? 내가 화투를 고른 거는 내가 처음에는 화학이 재밌었거든. 근데 수능 준비를 하다 보니까 특히 화학 원 같은 경우가 복잡한 계산이 되게 많고 공부하기 좀 되게 힘들었어. 그래서 그때 그게 이제 3학년 올라갈 한 3, 4월쯤에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3학년 때 내신 공부를 하면서 화학 2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좀 화학 1에 비해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2 과목 표준 점수 대란 때문에 좀 2 과목을 하나 하는 게 이제 내가 정시에서 서울대 의대를 가기에 좀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학 2를 했었어. 그럼 혹시 화학 2를 권하고 싶니?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화학 2라는 과목 자체가 나도 아까 수능을 망쳤다고 얘기를 했잖아. 좀 계산에서 하나 잘 풀리던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하면 다른 과탐 과목도 물론 다 그렇지만 화학 2는 정말 맞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과목이거든. 그래서 솔직히 화투가 개념량이 많다거나 하진 않아서 계산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리고 나는 꼭 서울대를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추천해주고 싶어. 너만의 생원 또는 그냥 과탐 전체 1등급 공부법을 소개해준다면 내신 다 통틀어서? 일단은 내신 공부를 할 때도 고3 기출 공부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특히 생명과학 유전 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예년의 기출 문제들을 보니까 그 해 아니면 그 전해 나왔던 고3 기출 문제들을 숫자만 조금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림만 조금 바꿔서 내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그걸 보고 이제 나는 고3 기출 공부를 내신 공부할 때 좀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서 기출을 딱 봤을 때 이건 이렇게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 수 있게끔 공부했던 것 같아. 진짜 훈련이 중요하지. 맞아. 비교과 수시 파이터 하면 비교과 또 빼먹을 수 없잖아. 맞지. 혹시 어떻게 운영했는지 너만의 이제 개인 고유한 세특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 나는 내가 의사가 된다면 내과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내과 같은 경우는 좀 뭐 수술하고 그런다기보다는 약물로 보통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해서 데이터를 쌓고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통계에 좀 되게 관심이 많거든. 그래서 동아리도 응용 통계 수학부를 했었고 예를 들면은 미분 방정식을 활용해서 감염병의 감염자 그리고 회복자의 수를 도출하는 SIR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 SIR 모델 관련한 탐구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의학과 통계학, 생물학 쪽을 연결한 세특이 되게 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 야, SIR 모델 이거 내가 작년에 1학기 때 수학하면서 배웠던 것 같거든. 근데 대학에서 배우는 건데 이런 걸 어떻게 찾아냈어? 2학년 때였는지 3학년 1학기 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통계학과를 지망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거 관련해서 생명과학 시간에 발표하는 걸 보고 오 저거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다라고 좀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거 내용을 막 베끼고 한 건 아니고 이제 나 나름대로 좀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래프도 직접 그려보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주제는 인터넷도 좀 많이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친구들의 아이디어였던 것도 몇 개 있고 그랬었어. 동아리 활동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동아리 활동에서 세특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있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일단 나는 아까 말했듯이 응용통계수학부 동아리를 했었는데 부장을 맡았었어. 그래서 내가 2학년 때 우리 동아리에서 학생회장 선거를 할 때 이제 출구조사를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가 처음으로 냈었거든. 우리 동아리가 맡아서 출구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히 출구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학년별 뭐 득표율로 그렇게 하면 이 후보를 내가 왜 뽑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학교에서 처음 시도되는 활동이었는데 이제 결과도 비슷하게 맞췄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걸 이제 생기부에다가 되게 잘 써주셨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이제 리더십적인 부분이나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의대에 쓰는 친구들 보면은 뭐 화학, 생물, 실험 동아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맞아, 근데 맞아.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되게 특색 있고 또 과정도 되게 잘 담겨 있었나 보네. 사실 이번 너 입시 때부터 독서 기록 상황이 빠졌잖아. 맞아, 근데 맞아. 너 혹시 책 그래도 많이 읽었니?
일단은 책을 솔직히 말해서 의대 세특에 중요한 뭐 생물학이나 뭐 수학 분야에 대해서 막 엄청 막 많이 읽진 않았던 것 같고 그렇다고도 이제 좀 친구들하고 관심 있는 분야 책이 있고 토론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 활동하면서 좀 읽었던 책들도 좀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책이 있고 나서 그 책의 저자나 아니면은 뭐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 모셔가지고 이렇게 강연 같이 하는 게 있었는데 관련해서 책을 읽었던 것 같고 그래. 그래서 책을 막 엄청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안 읽진 않았다. 그리고 발표 준비할 때도 좀 그런 책이 있고 하는 게 있으면은 독서 활동 상황에는 이제 그게 안 들어가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세특에다 좀 그렇게 책 읽는 거 써주시고 그렇게 했었어. 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서 세특을 고민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혹시 너만의 세특 노하우가 있다면? 이거는 뭐 사람 바이 사람이라 솔직히 좀 이제 친구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좀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나는 학급 회장을 하는 게 선생님들이랑도 되게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기 좋고 또 이제 세특에도 되게 좋은 쪽으로 담길 수 있는 내용이라서 3년 내내 학급 회장을 했었거든. 오. 그래서 나는 학급 회장 하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한 가지만 말을 더 얹으면 학급 회장을 그냥 했다라는 기록 한 줄만 있는 건 의미가 잘 없잖아. 맞아. 그냥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잘 생기부에 녹여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비교과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이제 또 서울대 되면 또 MMI를 봤을 거 아니야? 면접 얘기가 또 빠질 수 없어. 이제 면접 관련해서 또 에피소드가 뭔가 있었을까? 좋은 쪽으로 된 것 같은 에피소드를 하나 말해보자면 상황 면접을 하는 방에서 꼬리 질문의 일환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좀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하고 싶은 순간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 아, MMI 방에서 그냥. 내가 그때 초등학교 때 티볼 대회를 나갔었는데 이제 학교 대항 티볼 대회에서 내가 홈런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에 대해서 말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홈런을 쳐서 기분이 좋았다 이게 아니라 홈런을 치고 베이스를 돌아서 홈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친구들이 자기가 홈런 친 것처럼 이제 다 같이 막 일어나서 막 물 뿌리고 되게 좋아해줬던 기뻐해줬던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특히 MMI 면접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환자의 감정이나 이런 걸 의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감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되게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잖아.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한 것 같아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치료라는 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 맞아, 이제 협업이 맞아. 중요한데 그냥 팀으로 이제 홈런을 쳐서 이런 내용이 되게 맞아, 가산점이 맞아. 됐을 것 같긴 하다. 난처한 순간 없었니? 난처한 순간이 있었는데 어. 진짜 당황스러운 게 생기부방에서 계속 통사랑 한국사를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제 수학이나 생명과학 쪽에서 그렇게 관련한 세특이 좀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궁금해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통합사회나 아니면은 한국사처럼 좀 안 물어볼 것 같은 거를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맞아. 당연히 이제 내가 했던 활동들이니까 답변을 이제 잘 하긴 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좀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좀 난처했었어.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MMI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팁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면? 팁은 자기가 생기부 이제 채우는 활동들을 할 때 나중에 이제 면접에서 누군가 이걸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자신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나는 말하는 거를 워낙에 좀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자신 있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솔직히 그래도 잘 안 됐거든. 그러니까 좀 힘들지. 최대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러면 공부법 여기까지 하고 입시 좀 길잖아. 3년인데 맞아. 길게 보면 막 6년, 12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긴 기간 동안에 혹시 막 슬럼프가 오기도 하잖아. 그런 게 있었는지 넌 어떻게 극복을 했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다. 일단 나는 공부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냥 평소에도 멘탈이 나가더라도 되게 금방 돌아오는 편이었어. 오호. 그래가지고 실패나 아니면 좀 고난이 있을 때 나름 잘 넘기는 오. 타입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좀 피드백을 착실히 했던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 그러니까 내 스스로한테 피드백을 해주면서 다음에는 분명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이제 나름대로 있었고 예를 들면은 내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볼 때 통사를 진짜 완전 못 봤었거든. 그때 진짜 망치고 나서 좀 공부 방법도 한번 바꿔보고 시간도 좀 늘리고 해서 좀 만회했거든. 그런 식으로 좀 탄탄한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니까 좀 이제 마인드도 좋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 진짜 막 중꺾마란 말이 있잖아. 중요한 그치.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 게 중요하네 정말. 맞아. TDS 고정 질문인데 공부는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어쨌든 이제 일을 하려면은 자기 재능에 맞춰서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나는 솔직히 내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공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좀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 너만의 강점을 찾은 셈이네. 맞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을 위해 끝
끝으로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니? 오늘 제가 하루 종일 피드백 얘기만 하다가 가는데 이게 그만큼 진짜 중요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학생들 있다면 쇼츠랑 릴스 그리고 웹툰 이런 거는 진짜 시간 잡아먹는 괴물이니까 자제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이제 친구들 중에서 뭐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친구들한테 많이 해주는 말인데, 지금부터 전속력으로 달리려고 하면 9월 아니면 6월에 분명히 지치는 시기가 오기 마련이잖아. 그래서 인간이 공부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너무 달리기만 하지 말고, 마라톤 하는 사람들 중간에 막 바나나 드시고 물 드시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중간에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라,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로 정말 예상치 못하게 대학 가는 친구들 많으니까 수시 정말 끝까지 놓지 말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시준이 형이 말씀하셨던 준검마 이제 입시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